서 변호사님, 드디어 내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이라서 자정 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새벽 0시에 이 국방부, 이제 지금은 대통령실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지하 벙커에서 집무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유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에 그런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안보를 중시한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역대 우리 그 대통령들이 있죠. 유일하게 딱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취임 초에 지지율 있잖아요. 이게 임기 말보다 높았다.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임기 말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번 예외를 보여달라. 모든 건 예외 없는 법칙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보다 임기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을 수 있는 이런 게 대통령이 한번 돼달라. 이 말은 너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성경 구절처럼 지금 이게 지지율이 문재인하고 윤석열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이게 참 드문 현상입니다. 이게 그만큼 나라가 두 쪽으로 나가지고 편가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은 이게 40%대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50% 이상 넘을 수 있는 이런 게 대통령이 돼달라, 성공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0시에 지하 벙커에서 안보 관련 이런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에 서초동 자택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옮겨가지고 11시부터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내일 초청을 받아가지고 취임식에 지금 가야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는데 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금 뭐 뉴스를 늦게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고 뭐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축하를 좀 해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일 취임식도 다른 대통령들은 바로 차를 타고 그 연단 앞으로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연단으로.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입구에서 내려서 180m를 걸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2만 명 정도인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하고도 셀카도 찍고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취임식에 그 내일 그 SBS 있잖아요. 그 자회사 SBS CNBC였죠. 지금 SBS 비자 아닙니까? 방송. 제가 이제 그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거의 한 12시까지 제가 2시간 반을 생방송 중계를 합니다. 취임식 중계를. 그렇군요. 저기 토론도 하면서 취임식 중계를 제가 방송을 2시간 반 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취임식에 뭐 참석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 못 노셨는데 아마 이제 그 취임식에 저희 그 보수 또는 이게 중도, 더 나아가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게 통합과 화합의 장, 이게 돼야 된다, 이래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당선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게 첫째는 요즘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안보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고, 그다음에 경제는 또 먹고 사는 문제니까 안보가 이게 일단 죽고 살면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그 안보, 먼저 대통령은 군대 뭐 총사령관이니까 결국 이제 그 안보 행보부터 하면서 앞으로 이게 경제 통합까지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광주 출신 소녀
그리고 대구 출신 소년으로부터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같이 받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천안함 생존 장병 전우회장 전준영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비롯해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그런 대표 4명을 국민 영웅이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분들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애우를 철저히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 제복을 입은 분들을 이 단상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국회에 대한 맹세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취임사, 사실은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사인데 한 2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지금은 극비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용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수위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는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 5년의 어떤 비전,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사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제 그 신문에 고정 칼럼을 쓰다 보니까 그 문재인 취임사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 미사 여구만 쭉 나열해 놨잖아요. 그럼 이게 들을 때는 그때는 야 이게 막 가슴이 뛰고 감동적이다 이런데 이게 전혀 실천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이런 이제 그 미사 여구 이런 것보다 정말 이게 좀 투박하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꼭 이게 그 제대로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그냥 이게 완전히 미사여구만 쭉 나열해놓으면 구체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문재인 취임사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이런 데 취임사가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용주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취임사 내용에도 그런 실용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사구시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미사 요구보다는 그런 취임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이게 집권 세력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 국민의힘은 완전히 무슨 소수당 약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 운영 자체가.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한 민주당에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전국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금 심한 얘기로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현재 그런 거여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의회 의석만 많으면 의회 일만 하면 되지. 자기들이 조각권까지 하려고 그래. 인사권까지 저는 이게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행정부의 조각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의해 준 게 4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4명.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결사 반대하는 게 또 5분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요, 꼭 지켜야 될 분이 3분이 있다 봐요. 꼭 지켜야 될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한동훈, 그 다음에 행안부의 이상민, 그 다음에 국토부의 원희룡. 이 3분은 우파의 보배입니다. 무조건 지켜야죠. 저는 하자가 없잖아요. 지금 하자가 이게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못된 게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이걸 원희룡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 그렇잖아요. 원희룡은 국회의원 3번에 도지사 2번에 안 해본 게 없잖아. 천재적인 둘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희룡은 또 이게 차기 대선 주자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무조건 저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그 한동훈, 이상민 이 2분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게 우리나라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항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결국 이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검찰 법무부 한동훈 이 2명이 임명되어야만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런 게 합수단을 구성하든지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3명은 뭐 저는 그냥 임명할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도 그냥 임명할 걸로 이래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박보균 문체부 이분들이 무슨 결함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덕수는 이제 표결하잖아요. 표결하니까 저희가 뭐 만약에 부당하게 부결시켜버리면 총리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만약에 또 배신표가 넣을 수 있거든요. 한덕수도 그게 나름대로 노무현 때 그 조직표잖아. 예. 이거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잖아요. 무기명 투표니까 반란표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임명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없이 간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호영 있잖아요. 예. 정호영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다 밀어붙이면 여론이 좀 안 좋아요. 예. 지금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 한번 정호영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이게 결단을 내려주고 본인이 예. 정호영 진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아니면 이게 과감하게 한 명 정도는 저는 이게 그 치내는 게 국민 중도층에 여론도 있고 일부 보수층에도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인질 내지는 볼모로 삼아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행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표결을 하든가 국회에서 하든 안 하든 10일 취임을 하고 나서는 아마 12일부터는 기존의 인사청문이 끝난 후보자들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일까지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정호영, 박진, 박보균, 원희룡, 이상민이 5사람이고 또 13일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분에 대해서도 법적 시한 20일이 넘겼기 때문에 다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인질로 잡아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낙마를 시키려고 하면 그건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에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장관은 뭐 정호영 장관만 고민하고요. 나머지는 이게 다 임명할 걸로 보이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김인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거든요.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덕수 총리는요. 아마 이게 민주당이 한동훈이 잡으려고 근데 인질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결식이면요. 민주당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도둑놈들이요. 파출소 가다 피하면 경찰서 나오고요. 또 이게 여우 피하면 호랑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한덕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한테는 가장 괜찮은 어차피 자기 진영에 있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한덕수를 부결시켰다? 그러면 이게 역풍도 불고 또 이게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더 강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뭐 민주당이 과연 한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조금 이게 그 한동훈 임명하면 또 이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하면 모르는데 안 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경우도 또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6월 1일까지 표결해가지고 한덕수를 날릴 경우 6일 지방선거에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는 적정한 시점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고 새 정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쯤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무회의를 첫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 인준을 안 해주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주니까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들을 꼬아가지고 국무회의를 성사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 1호로 약속한 게 50조죠, 50조. 다는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을 해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뭐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추경안을 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안 처리에서도 민주당 출신 정치 장관들은 이제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관료 출신 그 국무위원들을 좀 꼬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은 김부겸 현 총리가 이 추경호 부총리를 이 추천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되면은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일단 내각을 꾸릴 생각인데 이거야말로 너무
이상하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임 대통령을 그렇게 저주 구판을 벌이고 선거에서 패한 이런 정당이 마치 선거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정당들은 없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까지도 자기들이 또 맡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건 뭐 완전히 아나무인 막무가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이게 그 행정은요. 행정은 이제 그 차관 대행 체제로 가면 돼요. 근데 국무위원은 차관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근데 국무회의가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이거든요. 국무회의가. 근데 그 국무회의도 구성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새 정부의 출범을 막고 있고요.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한테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그 대선 불복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진짜 똑똑합니다. 요즘 뭐 방송 유튜브부터 얼마나 이게 국민이 위대합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게 그 어떻게 불복하면서 이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지 다 지켜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김인철 좀 안 돼 하니까 사퇴했잖아요. 그럼 여기 정호영 비판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4명만 인준해서 이게 아예 국무회의도 못하게 한다? 그럼 이게 그 비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권 초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한테 엄중 경고하는 게 너 지금 이게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불복 세력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다. 앞으로 이게 더 정말 이게 그 아픈 가혹한 국민의 회초리 있잖아. 국민이 좀 더 민주당을 회초리를 좀 더 쳐가지고 정치차를 이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만들어야 이게 정찰이지. 어떻게 0.73% 지면 아니 0.00073% 지더라도 이게 정거예요. 그렇잖아요. 졌다면 이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7.3% 더 이상 차이 나는 이렇게 저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국민이 이래 봅니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민주당이라든가 이 세력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정신을 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고 결기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칼자루를 좀 휘두르지 않겠느냐. 한동훈, 이상민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취임하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합동수사본부 만들겠다. 그리고 법무부에도 그 관련된 뭐 비리수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또 그동안 추미애나 박범계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린 수사정보 이 담당관실도 부활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은 그동안 깔아뭉개왔던 여러 가지 무슨 대장동이라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라임 옵티머스 엄청난 비리들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뭔가 기강을 잡지 않으면은 이 저 민주당이라든가 그 좌파 세력들이 하는 그 행태가 5년 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보복하고 적폐청산을 혼동하는데 이 민주당 정권이 정권 초에 한 거는 정치 보복 측면이 있어요. 그때는 이게 자기들에게 뭐 국정원장이다 타겟을 정해놓고 미리 깨맞추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미리 특정인을 잡아야 되겠다. 딱 겨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먼지털이 수사나 별건 수사나 온갖 수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깨맞춰 잡아였는 이게 정치 보복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문재인 수사는 송철호가 부정선거는 이미 13명이 재판 중에 있고 문재인 이름이 35번 나오잖아요. 탈원전도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의 감사회가 문재인 이름이 2번 나오잖아요. 타이스타도 이게 지금 다 박스코 대표의 자금 흐름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다 나오고 있는 걸 덮어버리는 게 이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법은 아니잖아요. 자 이재명도 봐요. 이재명도 이게 배소연 씨가 해가지고 이게 그때 공무원 A씨 있잖아. 이름은 못 밝히지만 이분이 제보를 했잖아. 다 녹취록까지. 그래야 이게 정치법한 거 아니잖아요. 대장동도
자기가 정령하게 녹취해가지고 다 놓은 거 아닙니까? 백현동도 감사원에서 그 그러니까요. 감사해갖고 수사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떤 권력이 정치 보복을 위해서 먼저 한 게 아니고 다른 이게 공익 신고자나 제보자들이 증거를 다 폭로해가지고 이미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게 저는 정치 보복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수사를 덮어버리면 야 우리 이제 화합하고 통합하고 미래 가자. 이 다 덮어버리면 이게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부패가 완전 판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이상민, 금경 통해서 기존에 드러난 대로만 썩은 환부만 돌려내라는 거죠. 원칙대로. 이거는 이게 보복이 아니고 정당한 이게 적폐 수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지금처럼 민주당이 기고만장 오만불선해 갖고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또 이 친문 검사들이 뭉개놨던 깔고 뭉갠 그런 범죄 행위들 그것만 수사를 해도 충분히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